단식 역풍 우려에 야당 총동원령 물음표를 좀 달아봤어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오늘도 지지자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금을 준비한 지지자, 그리고 전국 장애인연대, 전장연의 단체 대표도 이재명 대표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이 영광에서 대표님 걱정돼가지고 소금 준비했어요. 소금 여기 많아요. 아니 소금을 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소금에서 패턴치도 소금이고요. 이거 하면은 뭐 맛있는 걸 갖다 먹나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부터 3대 폭력 조직 단체에서 이름을 올렸거든요. 장폭된 거예요? 네. 장애인 폭력 단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오늘 단식 농성장의 풍경들을 저희가 한번 한 화면에 담아봤어요. 이재명 대표의 큰절하는 사람도 있고 소금을 선물하는 사람, 그리고 전장현도 휠체어 타고 단식 농성장을 찾았는데 최병목 의원님, 뭐 정치권 취재 꽤 오래 하시면서 단식 투쟁하는 인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많이 봤죠.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도 많이 나빠졌을 테고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았을 테고. 근데 이제 주겸 얘기, 소금 얘기, 소금에 대한 얘기들은 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뭐 좀 지병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소금과 어떤 물, 뭐 이것만 섭취해가면서 지금 오늘 6일째인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뭐 쇼크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실은 정치인들의 단식에는 늘 상대 진영이 있기 때문에 조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예. 뭐 이런저런 거.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상 대표실과 저 농성장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출퇴근 단식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12시간은 뭐 여기 나와 있고 12시간은 대표실에 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뭐 소금과 온수만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요. 뭐 왜 그러냐면 상대 진영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의혹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제대로 된 단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예. 단식 방식을 좀 바꾸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니 단식 방식은 과거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던 것처럼 사실은 어디 농성 장소를 이탈하면 안 되죠. 예. 아니 그게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은 대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2시간을 이탈을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저런 뭐 여러 뭐 조롱, 의심 뭐 이런 게 휩싸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주겸만 섭취한다 뭐 하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지지자들은 이제 지금 뭐 소금을 갖다가 뭐 제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 예. 글쎄요. 뭐 저 단식 뭐 지금 아마 고비를 맞은 단계가 아닌가 지금 저는 고비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든 뭐 여러 명분이든 고비를 맞았다 뭐 이런 표현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웰빙 단식 아니냐, 다이어트 단식 아니냐라고 하면서 특히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최병무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던 그 얘기. 이재명 대표님은 신데렐라 12시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출퇴근 단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네요. 여러 가지 좀 이색적인 측면은 있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이제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단식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웰빙 단식이다, 출퇴근 단식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식의 형태가 좀 이색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 형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갑자기 단식을 하는 이 형태 또 그 내건 명분이 어떤 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과라든지 뭐 내각 개각 혁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이 과연 단식에 그렇게까지 내걸 명분인가 단식에 들어갈 명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럼에도 어쨌든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어떤 조롱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것도 그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굉장히 가서 격려도 하고 이제 뭐 앞으로도 그런 집회도 이어가고 이렇게 할 걸로 보지만 예.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약간 뜬금없고 뭔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너무 이렇게 뭐 폄훼하고 우롱하고 조롱하고 예, 이런 모습보다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중요한 국정을 정기국회를 가져가야 되고 하는 시점에서 관련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이런 모습이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야지 이것을 뭐 웰빙 단식한다 알겠습니다. 뭐 한다 예. 이런 메시지가 너무 예. 나오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영주 대변인, 예.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으니까 이제 딱 6일째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본인이 쓰러져야 끝나지 않을까 싶다. 혹은 쓰러져 실려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진짜 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투쟁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이 단식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출구 전략 없이 그냥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6일째인데 뭐 한 4, 5일째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6일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태가 좀 급속도로 좀 힘들어 하시는 이 대표 것 직접 같더라고요. 만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 본청 앞이니까요. 예. 그런 것 같고 이게 단식이라는 게 어느 일정 시점 한 6일, 7일, 8일 넘어가면 그때가 이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런 것들은요. 그건 조롱에 지나지 않고요. 최소한 소금도 좋은 거 먹든 어쩌든 밥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들이 조롱으로 저는 비춰지는 게 싫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도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이 없이 시작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없이 시작했다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니 4개월, 5개월 됐죠. 야당 대표 안 만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이 없는 걸 보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하시는 거 보면 6일 동안 한 번도 왜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롱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만나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는 이 대표가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만큼이라는 표현도 썼고 오늘은 근데 구갓발에 짓밟힌 선배들, 민주화 투쟁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지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원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게 어제 9월 4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명분이 바로 국제회의 참석이었습니다. 그 구자룡 변호사님. 근데 이제 검찰 소환 조사 거부의 명분으로 세웠던 이 회의에 단 20분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으로서 충분치 않았다.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미루자고 했던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형사적으로 사실 그렇거든요. 저 단 20분 때문에 하루 조사 전체를 날린 것인데 과연 저기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꼭 가야만 했는지 저 20분 때문에 그럼 오전 조사 2시간만 하겠다고 했는데 오후 조사 한 3시부터 그럼 밤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으로 남거든요. 결국은 오전 조사 2시간이라는 건 형사실무 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거 단순 폭행 사건 정도나 오전으로 조사 일정을 잡지 웬만한 사건은 그렇게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전 조사 2시간이라는 건 사실상 안 가겠다라고 해놓고 본인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검찰에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인데 형사실무랑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통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회 불응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장 청구될까 봐 이런 경우에 이회 불응하면 보통 체포영장부터 청구하거든요. 일반인은 저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야당 대표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안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수사가 그냥 종결되고 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 수순으로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결백을 밝힐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하시면 이건 정말 순전히 자기가 한 거랑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는 내가 밝힐 수 있었는데 기회가 뺏겼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출석 대신 나간 회의를 단 20분만 참석한 건 단식을 명분으로 검찰 조사 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여당의 시각인 것 같고요. 어제 국회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야 될 거대한 벽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밖을 향해서 함께 힘쓴다면 저는 반드시 이 거대한 장벽도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제가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 더 말해주십시오. 제가 점점 행동하기 어려워져 가는 만큼 여러분이 더 행동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걸 보니까 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200명씩 인원을 지원하라 총 동원령을 내렸다. 뭐 기사 민주당 관계자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정기국회 기간 중에 이렇게 평일에 촛불 집회하면서 대규모 총 동원령을 내리는 게 맞느냐? 당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당 관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조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기국회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나라의 국정 운영이 이렇게 혼란한데 지금 한가하게 정기국회의 일정에 맞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야당으로서 역할이 맞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 관계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소련 군복을 입었지만 일제 침략자들과 싸웠던 분을 예.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현 정부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이 야당에 대해서는 협치하지 못할 싸워야 할 대상, 오염수를 반대하는 국민도 척결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가만히 있어요? 전국국회만 하고 있고요. 상임위 가서 고상하게 질의만 하고 있을까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조금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서 좀 비판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동원령은요. 원래 정당 정치는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동원하라고 정당 정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 무슨 대단하게 뭐 지령을 내리고 힘들게 한다. 그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어떤 비판이다.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너무 자주 총동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그런 생각, 시국이 너무 저런 생각하니까요. 엄청나니까요. 예. 네. 제 일당으로서 맞는 전략인지 의문이다라고 했지만 서영주 부대님께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좀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 명분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자신의 사건을 비호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잡범도 단식하지 않겠냐. 뭐 이런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어요. 잡범도 단식하지 않겠냐. 오늘 한 일간지 칼럼을 보니까 네. 그 최병무 의원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취지의 시각. 뭐 이것과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198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했을 때요. 언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얘기가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당시 동아일보에 아마 다른 뭐 웬만한 데는 안 나오는데 동아일보에 딱 한 줄이 나왔는데 그때 그 한 줄이
김영삼 그 전 대통령, 그때는 뭐 전 총재죠. 김영삼 전 총재의 식사 문제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식사 문제. 단식이 아니고.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정권이 그 언론 통제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 단식은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동아일보나 뭐 이런 또는 뭐 그 시청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서도 이미 다 알아요. 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금 단식 중이고 뭐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거까지 다 알아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런 단식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언론의 보도는 안 됐어도 일반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단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뭐 둘 다 저 목숨을 건 단식 뭐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거 민주주의 훼손, 그다음에 뭐 오염수에 대해서 왜 일본에 항의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단식의 명분이 약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단식의 명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점이 결정적인 차이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에 대해서 공감대가 아주 폭넓게 돼 있어서 그때는 누군가가 불씨만 하나 던져도 폭발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한다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그거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단식이다. 그게 결정적 차이라고 봅니다. 국민적 공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단식 때문에 이제 재판과 혹은 검찰 수사 일정도 여러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